안녕하세요. 의령입니다. 사주학 첫걸음. 오늘은 15번째 시간 오행의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오행을 배웠죠? 이 오행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가 또 색상이라든가 또 계절이라든가 또 의학적으로 넘어가서 오장육부라든가 신체에 대한 부위, 맛, 여러 가지가 오행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이 상징한 것들을 잘 배워 놓으셔야 나중에 실전 사주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은 의학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의학을.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간담이 약하구나, 모발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걸 감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오행의 상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놔야 그러한 것을 상대방에게 조언도 해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그 사람한테 좋은 방향, 좋은 색, 좋은 숫자가 어떤 건지 또 상대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행의 상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계절. 나무, 목은, 나무는 봄을 상징합니다. 화, 불은 여름을 상징합니다. 토, 흙은 환절기, 환절기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환절기 있죠. 계절이 바뀌는 그 시점을 흑기운이라고 그럽니다. 자, 쇠기운, 금기운은 가을. 수, 물은 겨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방향. 나무는 동쪽, 불은 남쪽, 토는 중앙이나 간방. 중앙은 한가운데를 얘기하죠. 간방은 동쪽과 남쪽이 한 그 중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 각 방향의 중간 정도 되는 걸 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은 그런 간방과 중앙을 뜻한다는 얘기죠. 금, 쇠는 서쪽을 뜻하고요. 수는, 물은 북쪽을 뜻한다는 얘기죠. 이 방향을 잘 알아두셔야지 좋습니다. 다음, 오행의 색상. 나무는 청색, 불은 적색, 빨강, 흙은 황색, 황토색을 뜻하죠. 쇠는 흰색, 물은 검은색, 이렇게 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오행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색상을 다 넣어놨죠. 빨간색, 흰색 이렇게 해서 이제 눈치채셨죠? 바로 이 오행의 색깔별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잘 알아두셔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무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청색 계통의 옷을 입으세요. 청색 계통의 소지품을 갖고 다니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행의 성격. 나무는 인자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불은 에이흐, 예. 흙은 믿음, 신. 쇠는 의리, 옳은 것. 물은 지혜를 뜻합니다. 사주에 나무가 좀 부족한 사람은 좀 인자하고 너그러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 나무가 좀 웅성하게 우거진 사람들이 선비라든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인자. 그 다음에
사주에 불기운이 A인데 불기운이 약한 사람은 A가 좀 없다는 얘기죠. 천방지축, 눈치 안 보고 발랄하게 지내는 사람들. 예. 또 사주에 흑기운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친이가 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쇠가 약한 사람은 의리가 좀 약하고, 물이 부족한 사람은 지혜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는 인자함, 불은 예의, 흙은 믿음, 쇠는 의리, 물은 지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행의 숫자. 나무는 3과 8입니다. 숫자가. 불을 뜻하는 글자는 2와 7, 흙을 지칭하는 글자는 5와 10 또는 0도 마찬가지예요. 0, 예, 0도 됩니다. 10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쇠기운은 4와 9, 물은 1과 6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뜻하는 글자는, 숫자는 38, 불이 뜻하는 숫자는 27, 흙이 뜻하는 글자는 5와 10 또는 0, 쇠가 뜻하는 것은 4와 9, 물이 뜻하는 것은 1과 6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오행의 장기. 우리 오장육보를 뜻하죠. 오장육보.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오행에서 어느 오행이 부족하면은 어떤 장기가 약하거나 어떤 양점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나무는 간과 담, 쓸개라고 그러죠. 간, 담을 뜻하고, 불은 심장과 소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흙은 비장, 위장, 비위를 뜻한다는 얘기죠. 쇠는 폐와 대장 뜻하고, 물은 신장과 방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만약에 나무가 사주에 약하다 그러면 이 간이나 담이 쓸개가 약하겠구나, 이 사람. 또 과유불급이라도 이 나무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다른 오행을 죽인다든가 그래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불이 약한 사람은 또 심장과 소장이 약하겠구나, 심장이 약하겠구나, 심장마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행의 장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행의 인체. 마찬가지로 인체 어떤 것을 뜻하지를 알아야 이 사람의 약점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무는 근육, 인대, 모발, 어깨, 머리. 그래서 나무에 약한 사람은 근육하고 인대, 모발 이런 쪽에 약점이 있겠구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불은 눈, 시력, 혈관, 가슴, 갈비를 뜻합니다. 흙은 살, 비계. 쇠는 콧구멍, 어깨, 등 윗부분. 그 다음에 물, 수는 항문, 요도, 전립선, 골수. 이걸 뜻한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야 사주에 불이 부족한 사람은 눈이 약하겠구나, 시력이 약하겠구나, 혈관질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이 또 예를 들어서 약하다 그러면 이 사람 항문, 요도, 전립선에 문제가 있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행의 맛. 오행의 맛. 자, 나무는 신맛, 불은 쓴맛, 흙은 단맛, 쇠는 매운맛, 물은 짠맛이라는 얘기죠. 이 맛도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맛이 자꾸 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무가 좀 약한 모양이구나. 간에 아까 배웠죠? 나무가 간이라는 얘기죠. 간이 좀 약해졌는 모양이구나.
또 쓴맛이 자꾸 땡긴다 그러면 불기운, 또 단맛이 자꾸 땡긴다 그러면 비위가 좀 약해졌는 모양이구나. 매운맛이 자꾸 땡긴다 그러면은 폐가 좀 약해졌는 모양이구나. 짠맛을 자꾸 짜게 먹는다 그러면은 신장 쪽에 이상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또 극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오행의 극도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비위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목국토 많이 먹으면 목국토가 돼서 이런 관계, 이런 거를 조합해서 하면은 우리의 신체가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떤 장기가 약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오행의 맛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행의 감정. 나무는 화냄, 노할 노자, 불은 기쁨, 흙은 생각, 쇠는 슬픔, 수는 공포. 또 이 생각은, 토의 생각은 이거는 근심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심. 예. 자, 이것도 아셔야 증상이 우리가 한약방에서 그런 증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화를 자꾸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별일도 아닌데 화를 냈고 화를 먼저 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반드시 간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간에 피로가 덜 풀렸다든가. 특히 술 안 먹을 때는 사람이 섹시같이 얌전하다가도 술을 먹으면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의 간이 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이 약해졌을 때는, 불이 약할 때는 기쁨이라는 거는, 기쁨도 넘치면은 실없이 웃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화기가 약해졌다고 좀 보시면 되고, 또 흙이 약해졌다 그러면 생각, 또 근심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쇠가 약해졌을 때는 슬픔, 자꾸 슬퍼진다는 얘기죠. 낙엽만 떨어져도 슬프고, 누가 연속극만 봐도 너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슬퍼졌다는 거는 폐 쪽에 좀 이상이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저녁에 가위 눌림이라든가 자는데 괜히 공포감이 느껴지다든가 무서움증이 든다, 그런 거는 신장에 이상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도 그 사람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슬픔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거를 잘 하시면은 건강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오행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아셨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늘 배운 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